안녕하세요. 저희는 서현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을 대표하는 송유진, 이유준, 최은서입니다. 아무리 놀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주말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여가를 보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테마와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터도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정말 지금의 놀이터가 모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다운 삶의 사회 동등한 인권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은 더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린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에서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장애인 어린이를 보기 어려운 까닭도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통합 놀이터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세 가지 근거를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기준에 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소프라노 도수미 씨를 아시나요? 네. 성악가, 네, 맞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이신데요. 소프라노 조수미 씨께서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국 특수학교와 공원 놀이터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네 한 대의 가격은 최소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수미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는 4년을 못 채우고 놀이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다른 놀이시설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마련된 안전인증 기준이 무장애 놀이시설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인증 기준이 없으므로 설계, 설치 검사를 받을 수 없고 설치 후에도 안전검사나 수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정이 허점으로 놀이터 밖에 겨우 설치하더라도 보험 적용도 어렵습니다. 국회와 정부 부처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의도가 장애 아동들이 놀이터에서 놀 기회가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을 만들고 장애인이 공공장소, 교통시설, 제품 등을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사회가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놀이공간 접근성 지침을 만들고 무장애 통합 놀이터와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본 지침서에는 통로의 폭은 휠체어 2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놀이기구에는 경사로나 휠체어 크기에 맞춘 입구, 감각 놀이기구 등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의 놀이터의 절반은 무장애 설계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만든 통합 놀이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인권 선진국에 걸맞게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의 안전,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수가 부족하고 설치된 놀이시설도 제대로 기증을 하지 못하므로 놀이터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2020년 기준 행정안전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중 통합 놀이터는 고작 20개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놀이터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 정도 될 것 같아요. 10%?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 놀이시설 78,469개 중에서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이터를 가려고 해도 1시간은 차를 타고 오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소수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탄의 여울공원에도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있어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만 왔다 갔다 하는 단순한 구조에 입구에는 턱이 있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감각 놀이기구는 소리가 나지 않거나 휠체어가 닿기 어려운 곳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모래 놀이터와 연결되지 못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차이, 단순한 놀이처럼 보여도 놀이는 어린이의 인지, 정서, 창의성, 사회성,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유아 중증 장애 아동에게는 놀이가 곧 성장이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린이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로서 배우고 즐기고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권리, 즉 발달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의식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전 세계 180개국 정부와 함께 약속한 유엔 아동권리 선언에 따라 발달권을 포함한 어린이의 4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23조에는 장애 아동은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장애 아동의 접근과 참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줄 의무가 바로 국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4조에도 어린이,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의 인권 보장에 책임이 있고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1995년 제정된 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보육시설에서 장애 아동에게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정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마주보고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고 창의성을 기릅니다. 놀이는 마음속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친구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5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만큼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기 어려워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에는 264만 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많아진다면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다양한 차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더 행복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가치이고 따라서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